안녕하십니까. 구강외과 신동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앞에도 제가 이제 그 2015년도에 김대현 회장님 근유로 김일봉 원장님 희하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만 5년이 다 되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총정리라고 제가 원래는 먼저 통계를 2018년 통계까지 있고 내년이 되면 또 2019년 통계가 나오는데 앞에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이제 조금씩 죽는 것 같습니다. 죽는 게 이게 출산율이 떨어져서 죽는 건지 아니면 하도 많이 떼서 죽는 건지 아니면 내과 선생님들께서 초음파를 잘 보셔가 폴스 파지티브를 많이 줄여주셔서 죽는 건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10세 미만의 소아에서도 제법 발생을 하고 아주 극단적인 연령 외에는 비교적 고르게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또 처음 오신 선생님들 위해서 초음파로 앞배를 어떻게 찾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부학적인 위치가 식품의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일 이제 기준이 되는 자리가 라이트 키드니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니에서 저주파 탐촉자로 어센딩 콜론의 종단상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장벽에 비우가 있으면 우리가 장염을 의심해야겠고 또 외부로 돌출되는 게 있으면 게시를 의심해야 되겠고 이런 정보를 얻으면서 소아스 머슬이 보이는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대부분 식품이 위치하게 되는데 앞에 식품을 확인하고 거기서 확인이 잘 안 되면 그 펠비스 내에 식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펠비스까지 따라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식품을 확인하고 나서 터미널리움을 확인하고 또 이제 터미널리움까지 확인이 되면 리니어 프로브로 바꿔서 식품하고 터미널리움 주변을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리니어 프로브로는 또 바울가스를 밀어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주얼 컴프레션을 하면서 살살 눌러가면서 이제 아펜디스의 베이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IC밸브의 1인치 하방에 아펜디스 베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앞에 베이스가 이제 확인이 되면 추적해서 충수의 종단 횡단 스캐너를 획득하는데 충수는 주로 횡단 스캐너로 말단까지 확인을 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물로 식품, 터미널리움, 소아스 머슬, 일약 아테리까지 확인을 하는데 이 배맹판이라고 적어놨는데 배맹판은 솔직히 잘 확인을 못하는데 배맹판이 IC밸브가 잘 보이는 경우는 장염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리트로시칼 앞에도 생각을 또 해보고 그게 의심되는 분들은 라테랄 데쿠비투스 포지션에서 초음파를 좀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 초음파의 정상 중수의 초음파 소견을 보면 직경 6mm 이내의 중수 직경, 2mm 이내의 중수 벽 두께, 중수 내부의 정상적인 동기 음영, 면동 운동이 없는 맹관 형태의 관광 구조물, 압박되고 압통이 없어야 됩니다. 이 압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형인 경우에는 아펜디사이티스를 많이 의심을 하고 또 좀 난원형이고 오발하거나 아니면 납작하게 찌그러져 주면은 이제 여기 노말 앞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 중수 초음파 정리입니다. 남자 18세고 라이트 로아카드 개인을 주소로 내원했는데 초음파에서 이렇게 앞배가 보이고 앞배가 조금 이제 커 보이지만 내부에 고르게 에어가 보이고 주위로 패드 인필트레이션 속에 거의 없어서 노말 앞배로 진단을 했던 정리입니다. 이 사이즈는 조금 큽니다. 6mm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영적 소견이 없기 때문에 정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는 어떤 소견을 보이는가 하면 일단 직경이 커지고 벽이 두꺼워지고 내부에 히칼리스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타겟 사인을 보이게 되고 일단 프루브 텐더니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혈류 신호가
증가가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완전히 이게 앞배가 네크로시스 돼버리면 그 도플러 플로우가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견으로 충수 주변에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밑에 언급된 거는 이제 우리가 퍼퍼레이션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2일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초음파 교실에서 저한테 발표 맡기신 날입니다. 그날 발표가 있는데 막 이 아기가 저녁에 막 들이닥쳐가지고 초음파를 보니까 그때 제가 초보인데도 틀림없는 앞배라서 그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일단 제가 발표가 있으니까 급하게 가서 발표를 좀 하고 오겠다고 하고 그때 9시쯤 수술 들어갔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래서 사진도 제 마음에 들고 해서 또 한 번 더 올려봤습니다. 먼저 타겟 사인이 보입니다. 타겟 사인이 보이고 그리고 튜블러 스트럭처가 압박되지 않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6m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앞에 내부에 피칼리스가 이렇게 관찰됩니다. 그리고 아펜딕스의 월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주변에 패드 인필트레이션. 패드 인필트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초보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해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고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정상 초음파에서 보면 주변에 펫이 얼금얼금하게 보이기도 하고 주변 장기가 이렇게 가까이 와가 있는 게 보이는데 앞배가 생겨가지고 펫 인필트레이션이 생기면 이제 주변에 지방 조직에 이데마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 장기가 멀어지고 또 좀 더 희고 두껍게 보이게 됩니다. 요거를 펫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요 개념을 잘 터득을 하셔야 우리가 이제 앞배 진단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그게 폴스 파지티브로 줄일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페리스탈시스가 없어야 되겠죠. 터미널륨하고 구분하는 포인트인데, 여기 전형적인 충수염 중에 요거는 이제 좀 최근 사진입니다. 보면 이렇게 앞배가 벌써 타겟 사인이 형성이 되고 서브뮤코자의 염증 때문에 점점 이렇게 좀 끊어져 보입니다. 끊어져 보이는데 퍼퍼레이션은 없었고 주변에 제법 요 펫이 좀 두꺼워진 모양이 보입니다. 이렇게 뚜렷한 소견이 보이고 블러드 플로우도 증가된 게 관찰이 됩니다. 스페시멘 사진, 스프레티브 아펜디사이티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제일 무서운 게 퍼퍼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럼 퍼퍼레이션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주변에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는 경우 이렇게 앞배가 이렇게 가고 팁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팁 근처에서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앱세스가 있었던 자리가 아주 너덜너덜합니다. 그리고 이 플루이드 컬렉션은 저명하게 안 보이는데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이상하게 많이 두꺼운 경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염증성 종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플래그몬 포메이션이 아주 두껍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두껍게 되면은 이제 플래그몬 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다 썩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트로시칼 아펜디사이티스 경우에 CT에서 이렇게 보면 식품 뒤쪽에 얼리 앞배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제 제가 초음파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오래된 사진인데 터미널륨이 식품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품에서 앞배 베이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는데 이 중간에 트레이스가 잘 안 됐습니다. 바울가스 때문에 트레이스가 안 되는데 저 멀리서 식품 라테랄 쪽에서 팁이 이렇게 관찰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던 증거입니다. 이게 수술장에서 이제 복강경 소견인데 처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붙어서 앞배가 하나도 안 보이고 C컷만 보이는 상태에서 다이섹션 해가지고 이 앞배를 이제 제자리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라이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여자분들한테서 골반형 충수염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일주일 동안 복통이 있어가지고 산부인과도 가고 비뇨기과도 갔는데 이유가 골반통이 있다 보니까 선입과를 가가지고 약 잡숫다가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보니까 식품은 보이고 골반 쪽으로 향하는 앞배 베이스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상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플래그몬 포메이션이 되어 있어서 그때 제가 이제 컨벡스 프로브로 바꿔가지고
펠비스를 좀 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때는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바로 CT를 보냈습니다. CT를 보내보니까 펠비스 안에 앱세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은 하나도 없고 전부 네크로시스 되는 거고 베이스 부분만 겨우 좀 살아있는 요 초음파에서 잡히는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좀 독특한 점인데 64세 남자가 왔는데 라이트 포카드런트 페인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처음에는 제가 류코사이토시스도 심하고 해서 처음에는 콜레시스타이티스라고 생각을 하고 컨벤스 프로브를 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라이트 키드니 앞에 이렇게 타겟 사인이 뜨는 겁니다. DB는 노말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리니어 프로브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염증이 제법 심한 앞배가 관찰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게 그 보호자 컨트롤이 굉장히 힘든 게 소아충수염입니다. 소아과 원장님도 계시지만 소아충수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아의 특징은 면역 반응 어른들보다 굉장히 강하고 성장이 덜 된 얇은 장관벽 때문에 퍼포레이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 조직이 미숙해서 퍼포레이션이 되면 로컬라이즈드 앱세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제네럴라이즈드 페리토나이티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아에서 메젠테릭 림파아데나이티스가 굉장히 흔한데 그 초음파에서 메젠테릭 림파아데나이티스를 림프노드 인라지먼트를 봤다고 해가 그게 무조건 메젠테릭 림파아데나이티스라고 얘기는 못하고 이 림프노드는 아펜디사이티스를 포함한 모든 인플라메이토리 디지즈에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노말 앞에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틀 만에 왔는데 처음에 보니까 전형적인 충수염 아펜디사이티스 같고 또 퍼포레이션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수술을 들어갔다가 이 골반 안에 플루이드가 이렇게 고여가 있고 유테루스가 있고 터미널이 있고 앞배를 들었을 때 퍼포레이션 된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좀 빨리 터지고 복막염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아충수염 내나 6살짜리인데 하루 동안에 복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환자 초음파를 보니까 바디 부분은 거의 노말이었고 팁만 조금 프라미넌트해 보였는데 요게 컴프레션이 안 됐습니다. 컴프레션이 안 됐고 요 자리에 텐더니스가 저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한테 팁 아펜디사이티스나 얼리 아펜디사이티스 같다고 설명을 하고 애기들은 빨리 터지니까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보니까 요거는 여기서 베이스에서 요 팁 바로 밑에 부분까지는 요건 노말아배입니다. 노말아배인데 팁만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봤듯이.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는 수퍼러티브 체인지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충수염 넘어가서 관찰해 보면 제가 산부인과는 잘 모르지만 저희 외과 의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자궁 저부가 유테라인 푼두스가 임신 20주가 되면 umbilicus 레벨까지 오는 경우가 제일 평균적인 수치랍니다. 그래서 그 자궁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시쿰과 아펜딕스가 위로 자꾸 밀려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걸 명심하고 보면 임신 주기하고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생길 확률은 76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과 관련된 입덧 증상으로 오인돼서 진단이 늦어지고 퍼포레이션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수술을 요하는 가장 많은 기간이고 생리적인 임신 기간 중에 생리적 백혈구 증가증으로 평균이 16,000 정도 된다고 저희 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류코사이토시스를 가지고 앞배를 짐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태아의 안전 문제 때문에 CT도 찍어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초음파로 진단이 불명확한데 의심이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 설명하고 수술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례입니다. 임신 18주에 3일 동안에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앞배가 이렇게 시쿰이 있고 베이스가 이렇게 보이고 유테루스 옆으로 앞배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피탈 하트는 제가 재미로 대봤는데 아주 맞아요. 제가 심장은 정말 모르고 이승현 원장님 강의하실 때도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기본 지식이 없어요. 그 이제 조직 검사에서는 수프레티브 아펜디사이티스를 나오는 증명이에요. 요번에 제가 이제 새로 좀 보강을 했는 게 삼스톤에 저희들 보고 고령 환자에서 충수염 이제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연세가 높으면 병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질환을 젊은 분들보다 감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다이버티큘라이티스, 그 다음에 네오플라즘, 이스케미아, 그 다음에 UTI, 얼스 퍼포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많은 질환을 감별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이런 다양한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또 환자분들이 퍼포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40에서 70%입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해야 되고 복강경 수술이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만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 마취로 수술하고 전신 마취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빨간 줄에 나는 건 항상 제가 생각하는 제 경험인데, 어르신들이 이 퍼포레이션 레이트가 높은 이유는 일부 별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아주 민감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게 참을성이 좋으시니까, 그리고 자식들 눈치 아프다 하기 힘드니까 자식들 눈치 보다가 터자가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요 고령 환자에서 증명입니다. 이틀간의 복통으로 85세 내원하시고요. 이렇게 앞배가 보면은 전형적인 앞배입니다. 앞배인데 주변에 플루이드가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프리플루이드인지 로컬라이즈드 앱세스인지 구분을 할 수 잘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퍼포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역시 그 바디 부분에 퍼포레이션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대훈 원장님 책에서 만성 충수염도 발췌했는데, 만성 충수염의 개념은 3주 이상 그 에피소드 기간의 경력을 가지고 발열이 없는 간헐적이나 상당 시간 지속되는 우하복부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만성 충수염을 의심해야 되고, 그 전체 급성 충수염 환자의 1.5%에서 조직 검사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 이게 많이 늘어가 제 느낌에는 한 15% 만성 충수염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만성 충수염 그 병리 소견으로는 만성 염증 세포하고 충수벽의 섬유화가 있고요. 충수벽 비율은 거의 미약하고 거의 노말 가까이 보이고, 펠리시나 증가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에서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 당연한 얘기고, 또 여기 이제 해당 부위에 그 악통이 있는 경우 강력히 의심을 하고, 충수 절제 후에는 증상 수술이에요. 만성 충수염 등입니다. 18세 여자 환자인데 몇 년 동안 간헐적인 복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하루 전부터 심해져가지고 내원했는데, WBC 노말이고 뮤코사이토시스 없고 텐드니스도 마이드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했습니다. 근데 초음파를 보니까 앞에 팀만 7mm를 늘어나 있고 염증 소견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 저명하게 블루 텐드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증례입니다. 제가 요즘 앞에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기 터미널 리뷰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앞배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렇게 앞배 바디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일리아 아테리 앞쪽으로 이렇게 앞에 TV, 여기가 앞에 TV가 됐습니다. 보면 주변으로 염증 소견도 거의 없고, 근데 그 유일한 단서가 히스토리, 몇 년 동안 아팠던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프루브 텐더니스가 있었습니다. 안에 내부에 에어도 보이는데, 여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혈류 증가 소견도 없고, 거의 염증 소견도 미미했지만 프루브 텐더니스를 그루로 해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 앞에고 내부에 약간 제가 관찰 못했던 피컬 머티리얼이 좀 있었고, 앞에는 전반적으로 좀 딱딱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크로닉 아테리사이티스를 발견이 됐습니다. 증상도 물론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는데, 70세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3, 40년 동안 복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미턴트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 오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보니까 텐더니스도 저명하지 않고, 근데 WBC는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연세가 높아서 콜로노스코프를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콜로노스코프를 보니까 다른데 뭐 폴립이나 다이버티큘라이티스도 없고 깨끗했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이렇게 앞에 베이스도 완전히 노말 소견을 보였습니다. 터스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 아픈 원인을 잘 모르겠으니까 초음파를 또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에어를 내가 했을 때는 초음파 바로 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CO2 인서플레이션하고 콜로노를 보니까 한 30분만 있으면 초음파가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앞배거든요. 그리고 GB 스톤도 같이 발견돼서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수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좀 대장 내시경 했는 당일도 수술하기 좀 겁이 나서 그 다음날 수술을 했는데 항생제를 쓰고 그 다음날 수술했는데 이렇게 앞배가 확인됐습니다. 앞배는 조직 검사에서는 퍼퍼레이션 없이 수퍼러티브 앤드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 그리고 요거 이제 2010년도 앞배 네오플라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배 신생물은 2010년도 WHO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요게 2016년도에 복막 종양학회라는 데서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영리과 선생님도 요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신답니다. 그 앞배를 크게 두 분류, 아펜디시아 네오플라즘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 non-invasive하고 invasive로 나눕니다. 그래서 non-invasive를 보면 로그레이드 아펜디시아 뮤시너스 네오플라즘, LAMN하고 하이그레이드, 그러니까 HAMN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보는 시레이티브 시사리 아데노마, 그 다음에 컨벤셔널 아데노마, 우리 튜블라 아데노마 같은 거 이렇게 non-invasive 아펜디즘과 그 다음에 invasive하게는 이제 우리가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 그 다음에 시그널링셀 50% 이상 관찰된다고 하는 시그널링셀 카시노마, 그 다음에 non-mucinous 아데노카시노마, 이게 이제 콜로렉탈 타입입니다. 제 증례가 좀 몇 개가 모여서 요 참에 발표를 했는데 75세 여자입니다. 베이가 아브도미널 페인을 수술을 해보냈는데 과거에 특별한 게 없었고 이분이 랩에서 스트로비가 파지티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서둘러 해봤는데 이렇게 앞에 볼케이노 사인은 아니지만 익스트린식 매스가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퍼스가 질질 나오면 이거는 이제 볼케이노 사인이라고 해서 근데 그런 게 없었고 디스차지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꾹꾹 눌려지는 익스트린식 매스 속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초음파를 보니까 이렇게 커진 앞배가 보여서 수술을 했습니다. 또 부랴부랴 수술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짧고 몽땅한 앞배가 나오는데 좀 늦었습니다. 터졌습니다. 조금 터졌습니다. 또 그 내부는 퍼스가 아니고 뮤커스였습니다. 조직검사에서 LAMN 로그레이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퍼퍼레이션, 그래서 이게 슈도믹소마 가능성,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그리고 69세 여자분입니다. 하루 동안에 소통을 주소를 내보냈는데 WBC가 12,800개고 초음파에서 2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큰 경우에는 저희들 복강경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분은 오픈 아펜덱토미를 했습니다. 초음파 보시면 사이즈가 많이 큰 경우에는 수술 중에 퍼포레이션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오픈을 해가지고 수술했습니다. 그 위험성 충분히 설명하고 오픈했습니다. 혈류 증가된 소리는 보이지 않고 주변으로 인플라메이션 소리도 제가 좀 보이고 내부에는 이렇게 보니까 퍼스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검사에서는 하이그레이드 뮤시너스 네오플라즘이 동반된 아큐트 스퍼러티브 아펜디사이티스고 리섹션 마진이 다행히 깨끗했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인베이전 소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기본적인 스터디하고 팔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CT하고 브로노스코프하고 GIF하고 다른 특별한 소견 없어서 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수의 신생물 63세 남자입니다. 이틀 동안 아팠는데 이분이 2달 전부터 살살 아팠을 겁니다. 살살 아팠고 BPH 있고 텐더니스 저명했는데 WBC는 노말이었습니다. 앞배에서 15mm, 초음파에서 15mm 타겟 사인이 관찰이 됐고 주변으로 패디 필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이 사진을 잘 관찰하시면 여러 가지 병이 보입니다. 앞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이 다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식품이고요. 자, 요 방금 지나갔죠.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뭔가 좀 세제, 여기 지나갔죠. 앞에 제가 하도 놀라서
보시다시피 앞에 베이스 쪽에 베이스가 잘 안 보입니다. 베이스가 잘 안 보이고 난데없이 앞에가 나와가 이렇게 올록볼록한 게 보이고 주변에 플루이드가 좀 있고 저는 처음에 앞에 퍼포레이션 심플 앞에 퍼포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에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아펜디시알 다이버티큘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주변에 월에 블러드 플로우 증가돼 있고 여기 앞에 베이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인데 뭔가 내부에 하이포에코익한 루멘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앞에가 나타납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그 베이스 부분이 잘록하고 몸통 부분이 퉁퉁 부어있고 아펜디시알 다이버티큘럼도 관찰됩니다. 이렇게 내부로도 관찰되고 이게 내조 아펜딕스가 이게 노말인 부분입니다. 노란 부분이. 근데 요거는 아마 터져가지고 그 염증이 진행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직검사에서 아데노칼시노마가 나왔습니다. 아데노칼시노마가 나온 부분이 여기 베이스 부분입니다. 리섹션 마진은 괜찮았는데 문제는 터져가지고 주변 내조 아펜딕스로 그 인베이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T3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마이테미 콜렉tom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생기는 튜머를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전에는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초음파를 봤을 때 앞에 튜머가 생겼을 것이라고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마지막 그 아펜디시알 캔서 같은 경우에 초음파를 보고 제가 이 잘록한 부분 말씀드린 게 이게 제가 한이 맺힌 건데 이게 솔직히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이건 뒤에 리뷰해가지고 확인해낸 건데 시쿰이 있고 앞에 베이스가 안 보이고 그 염증 생긴 앞에 베이스 부분이 안 보이고 이렇게 잘록한 부분이 있고 난데없이 앞에가 나타납니다. 이건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초음파 볼 때 그 참고를 하라고 논문을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 심플 뮤코시 그러니까 말리그넌 말리그넌트 포텐셜이 전혀 없는 심플 뮤코실은 2cm가 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15mm가 넘으면 크로닉 아펜디시알 옵스트럭션을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앞에 베이스가. 그래서 15mm 넘으면 다른 이제 우리가 방정맞은 생각들을 하면서 환자를 봐야 되는데 요 논문대로 하면 되게 간 큰 의사입니다. 솔직히 제가 8mm, 9mm 되는 분들은 앞에가 커져 있지만 주변으로 인플라메이션 소견이 없다고 정상이라고 설명한 분은 있지만 솔직히 15mm까지 놔두고 보기는 간이 작아서 도저히 안 되고 제가 스님들한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10mm가 넘으면 주변에 인플라메이션 소견이 없어도 반드시 수술 권유를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확인하도록 권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약물 치료를 보면은 책을 2권을 읽는데 처음에 제가 찾아봤던 게 슈발츠였습니다. 슈발츠에 보면은 그 36시간, 첫 36시간 이내에는 럽처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되어 있고 12시간마다 5%씩 그 퍼퍼레이션 레이트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스터디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앞배를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 했을 때 88%가 임프루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프루브 된 사람 중에서 1년 이내 리커런스 그 앞배가 다시 생겼을 가능성이 1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가 거의 15%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마지막에 이제 불리한 점으로 메디칼 약물 치료가 불리한 점으로 일단 퍼퍼레이션 리스크가 약물 치료로 컨트롤이 안 됐을 경우에는 퍼퍼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앞배가 물론 급한 인플라메이션은 넘어갔지만 향후에도 아펜디사이티스는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리한 점이고 또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펜디시알 네오플라즘의 진단이 늦어질 수 있는 불리한 점이 있다. 제가 사비스톤을 또 찾아봤을 때는 약물 치료 실패율이 4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물 치료했는 증례인데 53세 남자분입니다. 이 날짜까지 잘 적었습니다. 제가 2017년 10월 23일 날 복통으로 와서 제가 초음파를 보니까 얼리 앞에 같아서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죽어도 수술 못 한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안 되고 약이라도 좀 잡수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상하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11월 30일 날 또 배가 아파서 오셨습니다. 배꼽 주변에 불편감을 오셨는데 요번에 초음파 보니까 노말 앞배였습니다. 근데 괜찮다 하니까 자기가 시간이 된다고 꼭 해달라.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요 환자 보시면은 10월 23일 날 여기 요 얼리 앞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암만 봐도 주변에 블러드 플로도 약간 증가된 소견이 있고요. 그 약물 치료하고 싹 좋아졌는 사진입니다. 11월 30일 날 이렇게 내부에 에어도 보이고 사이즈도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수술해달라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작고 길쭉한 앞배가 나왔고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딱한 느낌들. 앞배 조직 검사는 어큐트는 없고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로 그레이드 예. 그 코퍼레이션 대에서 꼭 전화했다는 환자는 그러면 다시 뭐 오픈해서 더 아니, 로그레이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말리그너지 포텐셜이 거의 없고 슈도 믹소마 생길 우려 때문에 이걸 원칙적으로 치료를 하자면 페리토니아 케모세라피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과하고 그냥 큰 병원에서 그냥 스터디하고 팔로우만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결정파일.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이수연 선생님 강의도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강의 기대되고 신동호 선생님 뭐 충수에 대한 강의가 연말에 강의 하나 하신 거하고 똑같은 정도 리뷰도 아주 잘 해주셨고 두 개 중에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면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가 늘어난다는 이유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마지막 케이스처럼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면 일단 힐링이 되거든요.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리커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분도 보면 IPC에서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가 나왔으니까 증상이 별로 없어져도 근데 크로닉하게 자꾸 릴랩스가 되면 결국은 크로닉한 파이브로시스가 오기 때문에 그런 비중이 많아지는 것 같고 메디컬 트리트먼트 다 자꾸 이제 항생제 사용해서 실제로는 앞에 진단을 잘못했는데 혼자 우리가 이제 안티를 메디케이션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얼리 스테이지 어펜디사이티스 갔으면 그렇게 좋아지고 그 사람도 나중에 또 결국은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단되면 패솔로지가 이제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펜딕스 다이아미터가 15mm가 넘어가면 일단 어펜딕스 뮤코시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초음파 소견 중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자세히 보면은 어네이코이간 시스틱 네이처 튜머로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어니언 스캔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뮤신이 레이어링이 보입니다. 아까 그 케이스도 보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뮤코시를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원래 2019년도 후반기 마지막 강의 날이거든요. 다음 주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한 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죠? 요번에 강연도 수고 많으셨죠? 아유, 그날 방이 달라가지고 인사도 못하고. 네, 살 빠지셨네요.